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 시간이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68에서 69페이지 중생대와 신생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생대 먼저 볼 건데, 중생대, 고생대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 외워야 됩니다. 중생대는 언제부터냐면 고생대가 끝난 2.5억 년, 즉 2억 5천만 년 전에서부터 6,500만 년 전까지를 중생대로 우리는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좀 더 보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2.5억 년 전에서 0.65억 년 전, 요 사이를 중생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에서 0.65억 년 전 사이. 자, 중생대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중생대 초기, 트라이아스기에서 이제 쥐라기까지 이르는 이 초기 시간 동안 판게아가 분리돼 가지고 대서양의 형성이 시작됩니다. 고생대 말에 만들어졌던 그 판게아가 대륙이 움직이다 보니 이렇게 뭉쳤다가 또 분리됐다가 그렇게 하는데, 판게아가 중생대 초기로 가서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대서양입니다.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이제 판게아가 분리되니까 이 지각 변동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되면서 해저가 확장되고, 그 해저가 확장됨에 따라 그 중심에서 그 해령에서는 마그마가 분출이 일어나겠죠. 이런 해저 확장으로 인해서 마그마가 분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륙에서도 똑같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 해령뿐만 아니라 대륙에서도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가 돼요. 이 화산가스에 이산화탄소의 함량이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화산 폭발이 활발해지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 이산화탄소는 어떤 기체냐면 온실기체예요. 온실기체. 얘가 많이 있을수록 지구가 따뜻해지게 만드는 그런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온실기체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 온실효과가 발생을 하고, 중생대는 이러한 온실효과로 인해서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가 내내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대의 환경적 특징으로는 빙하기가 없다라는 게 있었죠.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한 때가 중생대, 그리고 중생대엔 빙하기가 없었다, 이렇게 봐주시고, 또 육상에서는 이제 주로 변온동물이 잘 번성을 했었는데, 주로 이제 변온동물인 파충류 중에서도 이제 공룡을 뜻하겠죠. 얘네들은 그 비늘로 덮여 있어가지고 건조한 기후에 잘 적응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 또 변온동물이라서 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이런 건조한 기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이 파충류가 번성을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중생대 초기에는 이제 포유류가 출현을 합니다. 번성한 건 신생대지만 중생대 초기에 포유류가 미리 이렇게 출현을 해요. 그리고 중생대 말기에는 속시식물이 출현을 하는데, 이 속시식물은 신생대 때 번성했던 식물입니다. 중생대 때는 거시식물이 번성하고 속시식물은 신생대 때 번성을 하는데, 아무튼 신생대를 대표하는 포유류랑 속시식물은 중생대 말기에 나왔고 포유류는 중생대 초기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나눠드린 고생대 하면서 포유류를 중생대 말기에 출현했다고 써놨었는데 중생대 초기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중생대 초기가 맞아요. 아무튼 이 전체적인 중생대의 특징을 봤고요. 이제 중생대의 대표 화석 세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중생대를 대표하는 가장 중심적인 화석이라고 하면 바로 이 공룡이죠. 공룡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티라노사우루스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브라키오사우루스, 뭐 트리케라토스, 뭐 랩터도 있을 거고 등등. 그럴 텐데 우리는 그냥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 뼈 있죠. 이게 제일 대표적인 공룡을 나타내는 그 화석 모양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시험에서도 지층에 공룡 뼈가 들어있다는 걸 표현할 때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뼈를 이렇게 그려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공룡을 뭐 다 알 필요 없이 그냥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 정도만 딱 보고 아, 공룡을 뜻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 때 또 번성했던 생물이 있는데 얘가 화석으로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암모나이트입니다. 암모나이트. 중생대 때 이제 번성했던 생물. 그리고 시조새. 이제 새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조새도 중생대 때 중생대를 대표하는 그 화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룡, 암모나이트, 시조새 얘네들은 다 중생대의 표준 화석이에요. 어떤 지층에서 시조새든 암모나이트든 공룡이든 뭐 하나도 나왔다라고 하면 그 지층은 중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주석이 좀 달려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공룡의 정의, 여러분들 공룡의 정의 알아두셔야 돼요. 거대한 파충류를 뜻하는데 육상 파충류입니다. 그러니까 익룡이나 어룡 같은 거, 익룡은 이제 주로 공중에서 생활했던 그런 이제 얘네들도 여러분들 공룡으로 알고 있을 텐데 익룡은 공룡이 아니라 거대한 파충류긴 한데 육상 파충류는 아닌 겁니다. 어룡도 마찬가지로 육상 파충류는 아닌 거고 거대한 둘 다 뭐든 다 이걸 다 공룡으로 이제 공중에 있든 물에 있든 땅에 있든 다 공룡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공룡의 정의는 육상 파충류만 얘기를 합니다. 거대한 육상 파충류. 그래서 얘네들은 공룡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룡 화석이 어떤 지층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면 그 지층은 육지에서 퇴적된 지층인 겁니다. 육성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밑에 볼게요. 이거 알아두세요. 육성층은 육지에서 퇴적된 지층을 육성층이라고 하고 바다에서 퇴적된 지층은 해성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룡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지층은 중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이면서 육성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마지막으로 볼게요. 암모나이트는 육상 생물이 아니라 바다에서 살았던 해상 생물입니다. 바다에서 살았던 생물이다. 그리고 암모나이트가 발견됐다라고 하면 그 지층은 바다에서 퇴적된 지층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거를 우리는 해성층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암모나이트가 어떤 지층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면 그 지층은 중생대 때 쌓인 지층이면서 바다에서 퇴적된 지층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생대 표준화석 4개의 그 서식지에 대해서 잘 언급을 안 하고 넘어왔는데 고생대 표준화석 4개 있죠. 상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 얘네들도 다 바다 생물이에요. 그래서 그 4개의 생물이 어떤 지층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 지층도 해성층인 겁니다. 바다에서 살던 애들이 묻혀 있으니까. 육성층, 해성층 구분해 주시길 바라고. 시조새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무튼 그냥 중생대를 뜻할 수 있는 중생대의 표준 화석이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생대에서 생물 번성 순서 고사마 연필갑푸야지라고 외우고 있었죠. 중생대에서도 이 생물의 번성 순서를 좀 외워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생대의 그 시기를 대표적인 크게 이제 3개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중생대 초기서부터 얘기를 하면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트지백 이렇게 시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공룡이랑 암모나이트는 트지백 이 세 기에 다 걸쳐서 번성을 했던 애입니다. 뭐 초기, 중기, 말기 할 거 없이 항상 번성했던 애들이 공룡과 암모나이트고요. 이제 시조새가 좀 늦게 출현했어요. 시조새는 쥐라기 때가 돼서야 출현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생대의 식물은 전체적으로 모든 시기에 걸쳐서 주로 거시식물이 번성을 했는데 은행나무는 거시식물에 해당하는 예시니까 이거는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얘도 고사마 연필갑푸야지처럼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중공암시장은 거시기해라는 건데 이제
중공이라는 건 좀 중국 공산당 쪽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나라에 대한 그런 비교는 없이 아무튼 중국을 뜻하는 단어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제 암시장은 안 좋은 거죠. 중국은 뭐 안 좋다 좋다 얘기할 수 없고, 암시장은 안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이제 뒷거래 같은 걸 하는 거죠. 마약이라든가 이런 거. 아무튼 암시장은 나쁜 건데, 중국에 있는 암시장은 안 좋다, 거시기하다라는 겁니다. 중국 암시장은 좀 좋지 않아, 거시기해, 이렇게 하는 표현인데, 자, 이걸로 중생대 때 살았던 생물들과 생물의 번성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중생대, 공룡, 암모나이트, 시조새.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붙은 거고, 거시기해, 거시식물 해가지고, 중생대는 공룡과 암모나이트 전체적으로 번성했고요. 시조새는 공룡과 암모나이트는 이제 트라이아스기 때부터 번성했던 애라서 결국에 순서를 따지면 공룡, 암모나이트 같이 있고, 나중에 쥐라기 때 가세와 시조새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거시식물은 전체적으로 중생대 때 번성했던 식물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생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멸종이죠. 공룡이 어떻게 멸종을 했을까? 물론 점점점 그 멸종의 스토리에 대해서 구체화되고 있긴 하지만,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아마도 운석 충돌이지 않을까, 이렇게 운석 충돌을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 있으니까, 과학도 이제 좀 사회적인 학문이에요. 모두가 이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걸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천동설이라고 하죠.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돌았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내가 정말 관측을 해서 증거를 얻어서 지동설을 주장하더라도 그 물매 많았잖아요. 왜 그러냐?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천동설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히 지동설이 맞다 하더라도 이렇게 쉽사리 증거가 나타나자마자 바로 천동설을 폐기하고 지동설로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무튼 많은 과학자들이 운석 충돌을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래, 운석 충돌을 일단은 하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과학의 좀 특성인 겁니다. 다 과학도 결국엔 팩트를 다루는 것임에도 좀 사회적인 측면이 있어서, 아무튼 우리는 이거를 중생대 때 공룡의 멸종 원인으로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생대가 끝날 때 공룡 암모나이트를 비롯한 수많은 생물종이 이제 멸종이 됐는데, 그 원인은 운석 충돌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자, 그러면 중생대 멸종했고 신생대로 가겠습니다. 신생대도 이제 시기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6,5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가 신생대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0.55만 알면 되는데, 이건 이미 중생대 때 우리가 2.5에서 0.65를 알고 있으니까 신생대 시기는 그냥 그 다음부터 현재까지가 다 신생대겠구나 하시면 되니까, 뭐 중생대에서 외웠으면은 이거는 굳이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신생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대륙의 분포가 현재랑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를 이룬다. 대륙 분포를 이룬다. 수륙 분포를 이룬다.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 대륙 분포. 비슷한 말이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거, 신생대 때 일어났던 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다는 거. 그 다음에 중생대 때 대서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면 신생대 때는 대서양이 확장됐다는 점, 요거를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신생대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고생대 말기에 만들어진 산맥은 제가 얘기했죠. 에팔레치아 산맥. 구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다. 그리고 신생대 환경적인 좀 기후를 보면 초기에는 기온이 높았지만 제4기, 신생대 말기에는 빙하기가
4번 찾아오면서 뭐 기후가 온난하지만은 않았다. 추웠던 때도 있다. 아무튼 초기에는 기온이 높았다가 말기로 가면서, 말기가 이제 제4기죠. 4기로 가면서 빙하기가 한 4번 정도 있었다. 그리고 신생대 때 이제 대표적인 화석을 보면은 여기는 별거 없습니다. 2개예요. 2개. 화폐석이랑 매머드인데, 얘는 이제 동전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화폐석이에요. 진짜 그 화폐할 때 화폐입니다. 얘도 이제 유공충의 일종이고요. 이제 매머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털 달린 거대한 이제 코끼리 비슷한 이 튀어나온 엄니가 좀 특징이고요. 아무튼 화폐석이랑 매머드. 자, 화폐석은 바다에서 살았던 생물입니다. 그래서 화폐석이 발견된다라고 하면 그 지층은 해성층인 거고요. 매머드는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매머드 화석이 발견된다라고 하면 그 지층은 육성층이 되겠습니다. 얘도 그냥 이 생김새랑 이름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신생대 때 대표적인 표준 화석. 얘네들은 지금 멸종했고, 아무튼 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지층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이 지층은 신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이구나. 자, 그래서 신생대 때도 이제 이 화폐석과 매머드에 번성했던 순서를 좀 구분을 해보면, 신생대 초기, 팔레오기와 네오기가 초기, 중기, 좀 아무튼 뭉뚱그려서 초기랑 말기로만 구분을 한다면 팔레오기, 네오기가 초기고 제4기가 말기가 되는데, 초기에는 화폐석이 좀 번성을 했고요. 말기에는 매머드가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신생대 때 식물은 주로 단풍나무 같은 속시 식물이 번성을 했어요. 은행나무는 이제 겉시 식물이었죠. 단풍나무는 속시 식물이라는 거 같이 구분해서 알아두시길 바라고, 신생대 또 외울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건 짧아요. 신화 속의 매. 자, 신생대. 말 그대로 신화 속에 나타나는 매라는 뜻이죠. 신화 속의 매. 신생대는 먼저 화폐석이 번성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속시 식물이 번성을 했고 1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매머드가 번성을 했다. 그 전까지 외우는 방법에서는 식물이 제일 끝에 나왔었는데, 얘는 말을 만들다 보니 식물이 중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에 화폐석이랑 매머드 2개의 시대는 구분을 할 수가 있다. 화폐석이 초기고 매머드가 이제 말기다, 후기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식물은 속시식물이 번성을 했다. 뭐 이 정도만 보면 일단 중생대랑 신생대 내용까지 다 충분히 본 것 같습니다. 교과서도 일단 읽어보시고, 뭐 다 학습지에 필요한 내용들을 넣었으니까 오늘 배운 이 PPT랑 교과서 같이 보면서 복습하시길 바라고. 자, 이대로 끝나면 아쉽겠죠? 우리 73페이지, 교과서 73페이지에 보면 75페이지까지 문제들이 나타나 있는데, 중간고사 때 그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풀어보고 나머지 아직 못 풀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중간고사 때 풀고 남은 것들, 이것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번은 풀었고 이제 4번으로 갈게요. 4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층 가라에서 발견되는 서로 다른 종류의 화석 A에서 E의 사층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지층의 기호를 쓰라라고 하는데, 문제를 읽어볼게요. 이 지역의 지층을 두 지질시대로 나누려고 한대요. 지질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뭐였죠? 생물의 출현과
멸종이죠. 그러면 생물이 멸종하고 출현한 그 경계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A라는 생물, 나에서 가 지층 동안 살았고, B라는 생물, 나 기간 동안만 살았고, C 생물, 가 기간 동안 살았고, D 생물, 가. 그리고 E 생물은 가나다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살았습니다. 그럼 얘는 뭐 시상화석일 확률이 높겠죠? 전체적으로 잘 살았고, 뭐 특정 환경을 아마 지시하는 그런 화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얘는 이제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데 쓸 수 없는 그런 화석일 것 같고요. 이제 C는 다 라에서만 살았고, D, B, A 다 나 시대부터, 나 지층에서부터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랑 나 사이에 C라는 생물이 멸종하고 A, B, D라는 생물이 새롭게 출현을 했으니까 아마도 이 두 지질세대로 나눈다면 가장 합리적으로 이 자료를 통해서 나눈다면 나층과 다층의 경계에서 지질시대가 이제 뒤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물이 멸종하고 출현한 그 경계를 기준으로 지질시대를 구분을 해본 겁니다. 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6번으로 갈게요. 6번 제가 주로 언급했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좀 쉽게 나왔는데 수능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들을 많이 내니까 이 그래프로 시대 구분하는 이 문제 잘 봅시다. 그림은 현생누대 동안 번성한 주요 동물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일단 무채추동물, 어류, 양서류 얘네들이 번성했던 시대 뭐 이거 5.4에서 2.5를 봐도 되지만 주로 얘네들이 번성했던 거 고생대죠. 파충류 번성했던 때 시기도 한 2.5에서 0.65 되는 것 같죠, 얼추. 그리고 0.65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번성한 거 포유류라고 하면 신생대, 고중신 생대 이것들은 다 구분을 해놓은 상태고 우리가 벌써 찾아낸 상태고 여기까지는 쉽죠. 옳지 않을 걸 고르랬어요. A 시기는 고생대이다. 맞죠? 넘어가고 B 시기에 공룡, 익룡 등이 살았다. 중생대 때 살았던 애들 맞죠? 그 다음에 최초의 포유류 C 시기 이전에 출현했다. 맞죠? 중생대 초기에 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층은 양서류가 출현한 이후에 형성되었다. 이게 틀렸죠. 오존층이 형성되고 나서 자외선이 차단됐기 때문에 양서류가 출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죠. 오존층이 먼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양서류가 출현했다. 5번까지 볼까요? 고생대 말의 대면종은 판기아 형성과 관련이 있다. 맞죠? 서식지가 얕은 바다가 감소하니까. 7번으로 갑시다. 7번은 이제 암상에 의한 지층 대비 해가지고 건층이 문제로 나온 건데 그림은 인접한 세 지역 A, B, C 인접한 세 지역이래요. 인접한 비교적 가까운 거죠. A, B, C의 지질 단면도를 나타냈다. 이 지역에는 동일한 시기에 살던 식물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퇴적층이 있다. 이게 지금 석탄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지층의 역전은 없었다. 보기로 가겠습니다. 건층으로는 셰일층이 좋다라고 하는데 건층으로 쓸 수 있는 거 제가 2개 있다고 했죠. 응해암층, 석탄층. 여기에 층들이 여러 개 있는데 각각 어떤 게 무슨 층을 뜻하는지 봅시다. 이렇게 동그란 흰색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게 여감이네요. 그리고 갈색은 셰일, 점점점 찍힌 게 사암, 그 다음에 요 회색깔 이게 석탄층이네요. 이게 바로 건층이죠. 셰일은 특정한 사건 없이도 충분히 쌓일 수 있는 애라서 건층으로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층, 셰일층이 좋다? 아니죠. 넘어가고 A와 B 이때 사암층은 같은 층이다 라고 하는데 건층을 기준으로 건층의 위에 있느냐 건층의 아래에 있느냐 이렇게 구분해서 같은 층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A의 사암 여기 있죠. 건층으로부터 2칸 위에 있습니다. B의 사암 여기 있죠. 건층으로부터 2칸 밑에 있어요. 그럼 2개는 같은 사암일까요? 아니죠. 얘가 먼저 쌓인 사암이고
이렇게 쌓인 거고, 그러면 얘가 더 위에까지 그린다면 여기에 사암이 하나 더 있을 예정이고, 얘는 이렇게 건층, 뭐 셰일, 사암 이런 식으로 쌓여 있으니까 건층 밑에 있는 이 사암보다는 이 A에 있는 사암이 더 나중에 최근에 쌓인 것이다. 그리고 뭐 이 사암이 인접한 지역이니까 비슷하게 쌓였다면 이 밑에 한 칸 더 그린다면 여기가 사암이 되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얘가 더 오래된 사암이고 얘가 더 최근의 사암이다. 같은 사암이 아니다. 너무 틀렸고요. 다음 B에 가장 오래된 층이 있다라고 하는데, 건층으로부터 제일 지하에 있는 층이 있느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A는 건층 밑에 하나의 층만 보이죠. C는 건층 밑에 두 개의 층이 보이죠. B에서는 건층 밑에 세 개의 층이 보이죠. 그러면 B가 제일 오래된 층을 지금 보이도록 이렇게 자료를 주어준 겁니다. 그래서 B에 가장 오래된 층이 있다가 맞고요. 얘네들이 같은 층이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사암이랑 요 사암이 같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가장 오래된 층은 요 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가장 최근에 층을 묻는다라고 하면 이 건층 위에 있는 셰일 요 세 개가 같은 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셰일 위에 있는 사암 요 두 개가 같은 층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새로 쌓인 이 셰일이 바로 제일 최근의 층이 되겠죠. 제일 오래된 층, 제일 최근 층, 이렇게. B, 요 3번이 맞다. 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C에는 부정한 면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정합을 찾을 때에는 건층으로부터 보통 이 층들이 밑에도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건층 바로 밑에 여감이 나오고 그 바로 밑에 사암이 뭐 이 세 지역에서 다 같이 나오듯이. 근데 어떤 이 두 지역은 공통이 되는데 다른 한 지역에서 공통되는 게 안 보인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부정한 면이 있다고 우리는 좀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B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C가 지층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셰일, 사암이니까 다른 층, 셰일, 사암, 셰일, 사암 이게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사암, 셰일, 사암, 만약에 여기가 여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여기도 똑같이 셰일, 그 다음에 여기서 셰일, 사암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여감이 나오고 뭐 그 위에 이제 사암이 나온다라고 하면 C에 부정한 면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 원래는 건층 바로 위에 셰일과 사암이 쌓인 게 지금 정상인데 셰일, 사암, 여감 순으로 쌓인 게 이제 정상인데 C에서는 셰일, 사암이 사라지고 여감부터 바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 셰일과 사암이 쌓이는 이 시기 동안 퇴적이 중단됐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그림이 있다. 다른 인접한 두 지역에서는 뭐 셰일, 사암 순으로, 셰일, 사암 순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셰사역, 셰사역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C에서는 갑자기 셰일, 사암 이거 없이 여감이 대뜸 갑자기 튀어나왔다라고 하면 아, C에 지금 부정한 면이 있구나. 퇴적이 셰일, 사암이라는 얘 퇴적이 중단됐던 시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건층을 이용해서 부정한 면을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똑같이 나와 있죠. 셰일, 사암, 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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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암. 그러니까 여기 부정한 면 없는 겁니다. 밑에를 봐도 똑같아요. 제가 위로만 설명을 했는데, 건층 위로만 설명을 했는데, 밑으로도 똑같습니다. 밑에 부정한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다 똑같은 거죠. 여감, 사암, 셰일, 여감, 사암, 여감. 그러니까 부정한 면 어디에도 없죠. 그러니까 없다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5번 지구적인 규모의 지층 대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지구적인 규모의 지층 대비는 이거는 표준화석을 이용했을 때 아주 멀리 있는 뭐 미국과 한국에 있는 지층 두 지층의 시기를 비교할 수 있고, 근데 이 암상에 의한 건층에 의한 대비를 할 때는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층의 대비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자, 그림 가는 태백시에서 관찰한 석회암층입니다. 나는 가지에서 발견된 화석을 나타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2층에는 건열과 여는 구조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그냥 딱히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림이고요. 이제 나가 이 화석의 모습을 보면 와, 우리는 이걸 삼엽충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엽충이라고 하면 고생대의 표준 화석이죠. 이렇게 놓고 보기로 들어가면 자, 화석으로 판단할 때 지층 생성 시기는 고생대이다. 맞습니다. 고생대 표준 화석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 니은 생성 당시에 이 지역의 위치는 현재와 같은 중위도 지역이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틀렸고요. 왜 틀렸냐면 고생대 때 한반도는 적도 부근에 위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고생대 때 퇴적된 지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지층은 어디에 있었겠느냐? 현재와 같은 중위도가 아니라 바로 적도에 있었다. 근데 일단 이거는 수능에서는 나올 수 있는데 시험에서는 안 나올 예정입니다. 고생대 이 한반도의 과거 위치 이거는 몰라도 돼요. 내신에서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시험 문제로는 이 한반도의 과거의 위치에 대해서 묻지 않을 테니까 이건 걱정하지 마시고 니에는 아무튼 이 이유 때문에 틀린 겁니다. 디귿으로 가면 자, 이 지역은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으며 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있는지는 알 수가 있죠. 건열이 발견됐으니까. 건열은 건조한 지역으로 이 물 위로 드러났던 적이 있어야지 건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열이 있으니까 이거 맞는 얘기고 그다음 따뜻하고 얕은 바다 이거는 삼엽충의 서식 환경이에요. 우리가 배우기로는 이제 얕은 바다 정도만 이 삼엽충의 서식 환경으로 배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살았던 게 삼엽충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이거는 같이 알아두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나온다고 확정은 못 지을 것 같고 일단은 나올 수도 있다. 니은은 안 나온다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긴 하겠는데 디귿은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어디 시간은 아직 괜찮고 자, 고생대 전기에 모여있던 대륙이 이동하여 여러 작은 대륙으로 흩어져 있다가 후기에 다시 모여서 하나의 대륙을 이룬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 고생대 초기, 중기, 이제 후기, 말기입니다. 우리가 배우기로는 고생대 초기에 대륙이 떨어져 있다라고 배웠죠. 학습지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극초기고 학습지에서 얘기했던 초기는 좀 초기, 말기 이 두 가지로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제 학습지에서는 이 두 개를 좀 초기로 본 거고 이때를 말기로 봐가지고 초기에 떨어져 있던 대륙이 말기에 가서 붙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거고 이 문제에서는 좀 더 세분화 시킨 겁니다. 초기, 중기, 말기로. 그래서 고생대의 극초기에는 좀 대륙이 모여있는 그 현상이 있었고 중기쯤 가다가 대륙이 좀 벌어졌는데 학습지에서는 여기를 좀 초기로 보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두 가지로만 좀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말기에 뭉쳤고 초기에는 떨어져 있던 게 맞습니다. 좀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자 보자면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붙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아무튼 이때 이제 만들어진 게 판게아죠. 판게아라는 초대륙. 그래서 본기로 좀 들어가면 고생대 후기에는 해안선의 길이가 길어졌다라고 하는데 해안선이라는 건 요 주변에 해안의 경계선? 대륙과 해안의 경계선을 해안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륙들이 떨어져 있으면 이 해안선이 길어지는 거고요. 대륙들이 붙으면 이 안쪽 해안선이 사라지게 되면서 해안선이 감소하게 돼요. 근데 이제 고생대 후기를 물어봤죠. 후기에는 판게아가 생기면서 해안선의 길이는 길어진 게 아니라 짧아집니다.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틀렸죠. 그 다음, 니은. 고생대 후기에는 대륙 내부로 수증기의 공급이 더욱 원활해졌다라고 하는데, 예, 틀렸습니다. 왜냐?
대륙 내부로 수증기가 공급이 된다라는 거는 바다에서 이제 증발한 이 수증기가 대륙 내부로 옮겨진다라는 건데, 바다 근처에, 대륙이 바다 근처, 이 대륙의 중심이 바다로부터 가까울 때는 수증기 공급이 잘 되죠. 근데 대륙의 중심이 바다로부터 멀어질 때, 대륙이 뭉치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대륙의 중심이 각각 바다랑 가까운데 얘가 뭉쳐버리면 이 대륙의 중심, 바다로부터 굉장히 멀어지죠. 그러니까 대륙 내부로 수증기의 공급 원활해지지가 않고 힘들어진다. 대륙이 뭉치면서 대륙 중심이 바다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의 대륙이 형성되면서 생물종의 대륙 멸종에 영향을 주었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디귿 하나만 맞습니다. 다음 11번으로 갑시다. 11번 방사성 원소 나왔습니다. 방사성 원소 붕괴 그래프인데, 시간에 따른 방사성 원소와 붕괴 결과 생성되는 원소의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단 시작 무원소의 양을 보세요. 80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절반이 되는 때는 40이 되는 때를 보겠죠. 그렇다면 이때 이 A라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2억 년이 되겠습니다. 지금 10의 8승이라고 써있거든요. 10의 6승이 100만이니까 10의 7승은 1000만, 10의 8승은 1억이 됩니다. 아무튼 2억 년이라는 거, 반감기 2억 년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보기로 들어가면 이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는 1억 년이다 라고 하는데 2억 년이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소 A 플러스 B의 함량은 증가한다 라고 하는데 일정합니다. A가 B로 바뀌게 되는데 무원소, 자원소죠. A가 양이 10이었으면 나중에 A가 B로 5만큼 바뀌었다라고 하면 5. 그러니까 결국에 이 총량, 원래 있던 양, 만약에 10이었으면 이 10이라는 숫자는 변하지 않아요. A가 1만큼 줄면 B가 1이 늡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고 일정하다. 니은은 아무튼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디귿. A는 방사성 동위원소고 B는 생성원소이다. 맞습니다. 무원소, 자원소. 무원소 자체가 방사성 원소죠. 리을. 절대 연령이 6억 년인 화성암 속에는 두 원소 A, B의 함량비가 1대 7이다 라고 하는데, 자, 절대 연령이 6억 년이다 라고 하면 반감기가 몇 번 지난 거죠? 2억 년짜리가 6억 년 동안 지나면 반감기가 3번이 지납니다. 반감기 3번. 자, 그러면 A 처음에 양이 1이었다 라고 하면 반감기 한 번이 지나면 A는 2분의 1이 되고 B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반감기 2번 지났으면 A는 4분의 1이 될 거고 B는 4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럼 반감기 3번 지났다라고 하면 A는 8분의 1이 될 거고 B는 8분의 7이 되겠죠? 자, 그러면 3번 지났을 때 A 대 B를 하면 8분의 1 대 8분의 7이니까 이거는 1대 7이 되겠죠. 그러니까 A, B의 함량비 1대 7, 6억 년일 때 맞는 얘기. 그러니까 답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있죠? 별 내용 없습니다. 12번. 그러니까 12번은 넘어가고요. 13번만 풀고 끝내죠. 마지막 13번. 자,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입니다. 그리고 이 가에 암맥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암맥이냐면 A랑 E가 암맥이에요. 그러니까 관이밤이라는 겁니다. 지금 가에 A, E 두 암맥이 있는데 이 A, E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X가 들어있고 이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붕괴 곡선은 그림 나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성암 D에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각각 4분의 3, 2분의 1, 4분의 1만큼 들어있대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지질 단면도에서 적용된 지층의 선후 관계를 밝히는 법칙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데, 여기서 선후 관계를 조사를 해본다면, 일단 3번 문제부터 풀게요. 가의 지질 단면도를 보고 이 지역의 지질학적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로 알아보자. 가장 밑에 있는 것부터 보면 됩니다. 일단 가정을 할 때 이 문제에서 주지 않았지만 우리 지층 역전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게요.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게 제일 먼저 쌓인 겁니다. 제일 밑에 있는 거 봅시다. C, E, D 이 세 개인데 지금 여기에선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교과서에선 보일 거예요. E가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즉 E는 지금 화성암인 거죠. 관입암. 근데 E는 C를 관입했고 D도 관입했습니다. 즉 E는 C랑 D에 비교해서는 더 나중에 생긴 애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D랑 C를 비교하면 C가 지금 D를 포획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C도 D를 관입한 관입암이고 D야말로 이제 가장 초기에 쌓인 퇴적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쌓인 건 D고 그 다음에 C가 관입해가지고 D를 포획했고 그리고 나서 E가 관입했죠. 그 다음에 이 E를 또 이 A랑 B를 좀 비교를 해보면 A는 얘도 지금 플러스 플러스 표시가 나와 있는 화성암인데 일단 얘는 분출암이고 얘가 분출을 할 때 어디를 다 뚫고 갔느냐 E, C, D, B를 다 뚫고 갔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A가 가장 나중에 생긴 지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D랑 A 사이에 이제 B가 퇴적된 지층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기저여감이 B랑 D 사이에 있는 걸 본다면 DC, E까지 생기고 부정합이 생기고 그 다음에 B가 퇴적되고 그 다음에 A가 마지막으로 이제 분출한 그런 지질 단면도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할 때 우리가 쓴 법칙은 일단 관이의 법칙 썼고요. 그 다음에 수평퇴적의 법칙 썼고요. 그 다음에 부정합의 법칙 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층 누중의 법칙 요 네 가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저번에 그 교과서 문제랑 비슷하게 동물군 천의의 법칙 빼고 네 가지를 다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번 그림 나를 이용해서 암맥 A, 번성암 D의 절대 연령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데 이 문제 살짝 아쉬운 거는 변성암 말고 화성암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변성암은 절대 연령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성 시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문제에서 변성암 D 말고 화성암 D로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아무튼 이 문제의 오류 정도 짚고 넘어가고 아무튼 우리는 변성암이라고 나왔어도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그 X에 남아있는 양이 걔 절대 연령을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보고 풀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자 A에 남아있는 X의 양은 4분의 3이랍니다. 여기서 그냥 보면 돼요. 처음 양이 100이었으면 4분의 3이 남으려면 몇이 필요할까요? 75가 남아있어야 4분의 3 그 비율이 되겠죠? 여기서 찾으면 돼요. 60이랑 80 사이, 여기가 70이고 여기가 75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몇이야? 1억년인 거죠, 1억년. A는 1억 살 암석이고 그 다음에 B에 들어있는 거 2분의 1이래요. 여기 100이 50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반감기를 구하면 되겠죠? 2억년이네요. 그러면 E는 2억 살이 되겠고 마지막 D는 4분의 1이라니까 반감기 2번이니까 당연히 4억 살이 될 텐데 이 그래프에서 그냥 찾아볼까요? 4분의 1이라면 100의 4분의 1은 25가 되겠죠? 여기 25 쭉 그으면 4억년 맞죠? 아무튼 이렇게 자료에서 바로 찾아도 되고 반감기 구해서
남아있는 양으로 방광기 계산해서 구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대기, 유체와 관련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은 끝났고. 고생하셨습니다.